요즘에는 뭐 뉴욕 시장이랑 또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뉴욕 시장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항상 계속되는 게 중동. 그다음 이번 주는 스페이스X 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거.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 세 가지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CPI에서 CPI부터 말씀을 먼저 들어보면 CPI는 팀장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시장에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어느 정도 조금 우려가 좀 완화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전쟁이 3개월 좀 넘었고요. 그렇죠. 3월, 4월, 5월 물가 지표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3월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겠지. 4월에는 이제 지금 본격적이다. 네. 5월이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걱정한 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률 4.2% 살짝 나왔죠. 나와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의한 물가 상방 압력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제 미국 뉴욕 증시 좋지 않았었는데요. 네. 소비자 물가가 나왔을 때에는 비교적 견조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좋게 봤다는 얘기인 거네. 네, 근원 물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YY 2.9%, MOM 전월 대비 예. 0.2%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CPI라는 거는 그 변동성이 크다고 얘기하는 그 음식료하고 네, 에너지 가격. 에너지가 이 두 개를 빼고 계산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진짜 물가라고 우리가 보통 이른바 얘기를 하죠. 얘기하는 그 물가 지표가 되는데요. 제일 걱정했던 거는 에너지 가격이 오른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인데 그렇죠.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주변부로 퍼져서 원재료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어떤 용역에 대한 부분들까지 확인되는 것들을 걱정을 했었는데요. 네. 그거는 아직 시장이 생각한 것만큼 빠르게 확산되진 않았다. 즉, 좀 있으면 더 오를 수는 있다라는 경계심을 완화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연준이 이번 물가를 통해서 어떤 긴축적인 스탠스로 바로 나가는 예. 그런 연결고리에 대한 확신성은 좀 떨어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가 뭐 돌아서 이렇게 로직으로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FOMC의 이번 물가 지표는 중립 금리 동결 요인으로 작용할 그렇죠. 것이 크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가장 좀 그래도 안도할 수 있었던 대목은 아니었나라고 싶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어제는 물가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 딱 까보니까 물가가 주인공이 아니라 미국 이란의 전쟁 양상 그리고 오라클 실적에 이어서 예. 최근에 AI 관련된 투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다시 한번 금리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서 네. 코스트 비용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흐름들을 연출해 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란도 될 것처럼 하고 기대치를 심어놓고 안 되니까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하긴 하는데 뭐 공격 아주 뭐 강하게 하겠다 그래놨다가 뭐 곧 사인할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 좀 전에 또 하고 또 공격 중단한다는 얘기도 좀 전에 또 하기도 하고 뭐 저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참 너무 이렇게 이게 종잡을 수가 없긴 합니다. 아까 CPI 말씀을 하시던 걸 들어보는 중에 문득 이 생각이 드네요. 미국은 소비가 전체 경제의 뭐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건 우리가 뭐 거의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미국 사람들의 이 체감 물가에 가장 예민한 그 데이터가 휘발유 가격이고. 근데 휘발유 가격이 이번에 사실은 CPI 때도 많이 오른 거로 나왔고, 물론 많이 오를 거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그랬을 때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르진 않더라도 적어도 떨어지기는 힘들다라는 거고. 그럼 이게 결국은 내 생활비가 빤한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일정 부분 커진 게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만큼 월급이 오르지 않는 한 내가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일종의 소비 위축?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전체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앞서 말씀드린 이거에 뭔가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은 드는데 지금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세요? 민간 소비의 위축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에 그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 거죠? 다만 지표상에서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 좋지 않은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소비 쪽에서도? 네, 어제 이제 실질 소득 측면에서 MOM으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요. 또한 가처분 소득 관련된 지표에 있어서도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그래요? 지표들이 간헐적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을 항상 2017년 1기 행정부 때문에 우리가 봐왔지만 네. 찬반 논란,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리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베네수엘라나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보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특히나 트럼프의 강력한 열성 지지자층인 백인 중에서 비대졸, 그러니까 고졸 이하의 이 사회적 계층에서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그렇죠. 이 트럼프 지지자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쪽에서 지금 실질적인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그쪽이 이를테면 일용직이라든가 어쨌든 되게 고액 네. 그 노동자들이 아닌 거잖아요. 네, 중저임금의 이제 숙련공이 그렇죠. 아직은 되지 않은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일자리 상황이나 바로바로 사야 하는 그러니까요. 필수재의 네. 성격의 물품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물가가 올랐을 때 당연히 내 소득은 불안정하고 그렇게 늘지 않는데 가격이 올라오면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그러니까 되고 그게 가처분 소득이니까. 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느냐? 괜히 저 이란 공습이나 뭔가 불안하게 하고 네. 관세도 사실 지금 뭐 흐지부지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 연초에 얼마나 경계를 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따른 민간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압도적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 쪽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은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기술주 얘기는 네. 사실은 이게 맞물리는 게 스페이스X 상장에 따른 스페이스X를 투자하려면 뭐 내가 돈이 더 많아서 뭐 거기서 갖다 쓰면 되지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 안 될 거고 대부분은 투자금에서 여기에 좀 갔던 거를 꺼내서 이제 스페이스X로 가겠다는 뭐 이런 네.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건 이제 기관도 그럴 거고 개인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수익을 좀 많이 냈던 기술 쪽, 반도체 쪽 이런 쪽이라는 해석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거고. 그러면 스페이스X가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상장을 하면 그럼 예를 들어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자금을 이제 또 이렇게 회수를 그러니까 자금을 만들어야 될 수요가 줄어드니 그럼 기술주들이 당장 다음 주부터 좀 좋아질 거냐 이런 기대를 해도 될까 싶네요. 원래라면 그런 이 생각의 방향성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왜요? 네.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IPO 때 공모주 청약을 하면 내가 여유 자금을 땡겨 오든지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던 걸 이제 매도를 해서 현금을 그러니까요. 만들어서 넣던지 현재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IPO를 앞두고 전후에 좀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렇죠. 요인이니까 지금의 장세를 이해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경험에 의한 좀 이해가 가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냐? 이게 그냥 작은 종목이 아니라 바로 시가총액 1.8조 달러 약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거를 큰 이 거니까. 대장주가 들어왔는데 그냥 상장만 되고 지수에 편입이 안 되면 사실 이 좀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거래량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거래가 안 되고 들쑥날 수가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상장된 이후 총 거래량, 시총 이러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스닥 100 지수 등 주요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S&P 500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아직 S&P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나스닥 100 지수는 이번 7월부터 아마 편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2일 날 상장을 하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네, 편입이 된다. 네, 약 2주 만에. 어.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뭐 이른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뭐 줄을 선다고 할 때 네.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간다면 빠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나스닥에서 이번 패스트 엔트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규정에 대한 완화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다 차치하고 네. 이거는 결국 스페이스X를 위한 패스트 엔트리 제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제도적인 측면 빼고 우리 가격이나 이제 수급에 대한 측면들. 네. 이게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기존에 편입되어 있었던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돈을 빼야 되니까 이쪽으로 그렇죠. 돌리려면 나스닥 100 지수에서
아무리 이제 스페이스X가 크다고 하더라도 또 전체 비중에서 보면은 이제 싱글 디짓 한 2-3%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2-3%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빼고 이거를 넣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 연기금, 패시브 자금, ETF 등에서 각각의 자금의 이동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IPO가 해서 6월 한 셋째 주 안에는 어느 정도 스페이스X 이슈가 끝나고 그러게요. 가격이 조금 급등을 했다가 좀 안정화되는 거 보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6월 4주차에는 이제 그런 지수 편입을 앞두고 편입 편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계를 쫙 돌려서 보면 6월 2주차 초반부부터 7월 첫 주까지 계속 자금의 이동이 왔다 갔다 한 달은 간다는 얘기네.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냥 언뜻 생각에서는 아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이 이놈의 스페이스X IPO에 따른 뭐 수급 문제 이런 얘기가 이제 다음 주쯤에는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이달 말까지는 어쨌든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아예 생각을 하고 네.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아무래도 반도체 쪽은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부 부담을 이제 중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다만 AI의 산업 혁명에 의해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하드웨어로 네. 해서 촉발이 된 이런 성장의 스토리 내러티브가 네. 최종적으로 어디 가느냐? 뭐 지금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이냐, 피지컬 AI냐, 항공우주냐 했는데 결국 다 이어서 항공우주로 확장 발전할 것이라는 데에는 견해가 거의 다 모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이어서 본다라면은 긍정적인 밸류체인 내에서 돌아갈 것이지만 네. 지금 단기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 AI 하드웨어, 전력, 기기, 인프라 쪽에 있어서 스페이스X를 당장 배제하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우호적인 수급 흐름은 좀 나타나기가 조금 제어가 걸릴 수 있다고 글쎄요. 보여집니다.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수급적으로 이제 워낙 큰 덩어리 하나가 딱 네. 들어다 보니까 그리고 누구나 봐도 다 쟤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들어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이 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길면 7월 첫째 주, 네, 못해도 6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는 이 영향이 수급적으로 분명히 있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쪽으로 얘기를 돌아와서 보면요. 사실 코스피가 지금 3%로 낙폭을 확대한 반면에 코스닥은 0.1%까지 낙폭을 대폭 줄여서 거의 좀 상승 전환이 기대가 좀 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저도 오늘 준비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코스닥 얘기인데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뭐 5%로면 코스닥은 마이너스 2% 떨어지고 이러다서 막 너무 과도한 코스피 쏠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건데 네. 코스닥이 정말 좀 뭐 이제 수급이 좀 들으려고 그러나 보죠? 아직 뭐 그에 대한 본격적인 부분은 좀 아니겠지만 최근 약 한 보름 정도의 흐름에 네. 있어서 낙폭이 너무 컸습니다. 그건 맞아요. 사실 코스피가 5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말 대비 그러니까 12월 말일 대비해서 올해의 수익률 퍼포먼스가 107% 정도까지. 107%까지 갔어요. 네. 100%까지는 봤는데 근데 와. 코스닥이 20%가 간당간당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은 왜 안 가느냐라는 게 코스닥에 이제 비중이 높으신 투자자분들의 이제 원성이 좀 자자했었는데요. 그럼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증시는 날아가는 것으로 네.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네. 나스닥과 거의 동일한 수익률, S&P 500보다 높은 수익률을 코스닥이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믿기지 않겠지만 그만큼 이제 코스닥도 괜찮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워낙 근데 그런데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열흘 정도 동안 너무 낙폭이 커서 네. 거의 이제 전년 말 대비해서 강보합 수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양상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의 소외 현상이 좀 불거졌었는데 과도한 소외는 그만큼 이제 또 그에 반대되는 측면에 있어서 수급 되돌림, 가격의 반등 압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고 코스닥이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매력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과거처럼 코스닥 장세가 무차별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죠. 1, 2월 달에도 결국 소부장이 갈 것인가 아니면 금리나 임상 실험에 의한 호재가 있는
대장 바이오주들이 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러게요. 지금은 실적으로 좀 펀더멘탈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소부장에 네. 이어지는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이 7월 달 임박해 있는 상황에 있고 네. 연준 역시나 우리가 설마 네, 네. 하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이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결국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도 일단은 숫자가 뒷받침되는 쪽을 먼저 보자. 네. 이게 그렇습니다. 돼야 되겠네요. 네, 오늘 상상인투자증권 신월 팀장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